오늘 내용은 전체 7강 내용 중에 강 타원입니다. 같이 확인할 개념은 타원을 먼저 정의를 할 건데, 일단 이 타원의 정의는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정점 F, F'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타원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점 F' 그리고 F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에서 F'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P점에서 F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자취가 이런 식으로 타원, 달걀 모양이 나온다. 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타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는 언제나 이 F'까지의 거리, 그리고 F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F' 플러스 PF가 10이다. 그러면 언제나 타원 위에 있는 점들은 F'과 F까지의 거리가 유지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들을 하시면은 이때 두 정점 F, F'을 타원의 초점이다 라고 한다. 역시 포커스 포인트의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초점을 갖는다. 그래서 F와 F'이 초점이다. 그리고 이 타원의 두 초점을 잇는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을 A'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초점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초점을 이렇게 이어서 직선을 만들어 주시면 이 직선과 A 그리고 A' 만나게 되잖아, 그치? 얘네들을 A'이라 하고, 그리고 F'의 수직 이등분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B'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 길이가 이렇게 갖게 돼서 요 Y축 여기가 지금 타원과 만나게 되는 점 B'B'. 자, 이렇게 해서 A, B'B'을 타원의 꼭지점이다라고 정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분 A'을 타원의 장축이다. 이 타원 내부에 있는 선분 중에 가장 긴 선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B'B'을 타원의 단축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단축은 B'B'. 결국은 이 타원 내부에 있는 선분 중에 타원과 만나면서 생기는 선분 중에서 가장 짧은 선분을 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장축과 타원의 교점을 타원의 중심이다라고 정의를 한다. 장축과 단축이 만나는 교점을 타원의 중심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제 타원의 방정식의 정의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초점 F, C,0, F'은 마이너스 C,0에서 거리의 합이 2A인 타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자, 이 타원의 방정식을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1회차 1강 수업에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유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타원의 방정식을 타원을 이제 좌표평면에 올려놓고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타원의 방정식 유도. 일단은 상황은 이런 겁니다. 즉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면 좌표가 이렇게 있어서 F'을 C,0 그리고 F는 C,0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타원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개형이 나올 것이고, 이 상태에서 거리 합이 2A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요렇게 요 점, 자, 요 점에서 F까지의 거리와 F'까지의 거리가 각각 A인 상황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C인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점의 좌표가 C,0이니까, 그치? C,0 마이너스 C,0. 이제 이 상황에서, 자, 타원 위에 임의의 점 Px, Y라고 하고, P의 자치를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F는 C,0, F'은 마이너스 C,0. 두 개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두 초점 F'에서의 거리의 합, 자, 거리의 합이 2A라고 정의를 한 거지. 그렇다면은 우선은 PF의 길이는 루트 X-의 제곱에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될 거고, PF'의 길이는 루트 X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Y제곱. 그래서 PF 플러스 F'은 2A다, 이런 상황이고, 따라서 이들을 대입을 해서 X-의 제곱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루트 플러스의 제곱에 플러스 Y제곱은 2A 상황이어서 여기서 를 이쪽으로 슉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Y제곱은 4A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 루트 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지울 수가 있지? 지우시고 이제 넘겨가지고 2CX하고 더해주시면 4CX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4가 이제 다 붙어있는 상태가 돼서 4를 약분치면 CX 플러스 A제곱은 A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에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돼서 얘를 다시 양변 제곱하시면 C제곱 X제곱 플러스 2CX A제곱 플러스 A4승은 A제곱 X제곱 플러스 2CX A제곱 플러스 A제곱 C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우시고 정리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A가 C보다 크고 또
둘 다 양수인 상황이거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b제곱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제 그래프상에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여기가 b인 거지, 그지? 피타고라스를 써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여기가 이제 b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식을 b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은 a제곱 b제곱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주시면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타원의 방정식을 유도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 우선은 장축의 길이가 2a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은 f와 f'까지의 거리의 합이 2a지. 그런데 이 부분 f까지의 거리는 이 부분과 같습니다. 대칭이어서 결국은 이렇게 장축이 대로 2a가 되는 거지. 자, 왜냐면 f와 f'까지의 거리가 2a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가 대칭이니까 얘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시면은 그러면 장축의 길이가 그대로 2a가 된다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2b지. 단축의 길이가 2b가 된다는 것을 역시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는 이 식에서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는 c, 0 그리고 마이너스 2,0이 c라는 값이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c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의를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정의를 했잖아. 그래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 넘겨가지고 반을 하시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점의 좌표를 요 타원의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의 좌표는 a, 0, 마이너스 a, 0, 0, b, 0, 마이너스 b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a, 0, 마이너스 a, 0, 0, b, 마이너스 b. 중심의 좌표는 우리가 애초에 중심을 원점에 두고 시작을 한 거라서 0, 0으로 정의가 됩니다. 두 초점이 0,c, 0, 마이너스 c에 있을 때 거리의 합이 2b인 타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래서 이제 b가 a보다 큰 상황일 때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f는 0,c 그리고 f'은 0, 마이너스 c 이렇게 있어서 타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b인 겁니다. 자, 거리의 합이 2b다. 그리고 여기가 c고, 그래서 자, 여기는 역시 a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a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정의를 해주시면은 삼각형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생각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a가 됩니다. 그래서 장축의 길이는 2b라는 것이 틀림없고, 자, 장축은 이제 요게 장축이 되겠지, 2b. 단축의 길이는 2a가 된다. 여기가 지금 a니까 이제 여기가 2a가 되는 거지, 단축. 자, 초점의 좌표는 0,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역시 마찬가지로 요 식에서 c를 구할 수가 있는데, c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루트 씌우셔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아줄 수 있다. 역시 이 식의 상태에서 초점을 잡는 법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동일합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중심의 좌표도 역시 동일하고, 결과적으로 이 두 번째 타원의 방정식은 세로축으로 두 개의 초점이 있는가,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가로축으로 두 개의 초점이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의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가로축에 있든 세로축에 있든 식의 형태는 같습니다, 그지? 식의 형태는 같은데, 다만 가로축에 있는 경우는 a가 b보다 크고 세로축에 있는 경우는 b가 보다 크다. 그거를 비교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a와 b의 값을 비교해서 가로축에 있는지 세로축에 있는지 두 개의 초점이, 자,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개념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개념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타원의 평행이동과 직선과의 위치관계인데, 우리가 1회차에서 포물선을 평행이동하고 또 이 직선과 위치관계를 파악한 거와 마찬가지로 내용 자체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원을 평행이동을 한다면 타원이 이제 이런 상태일 때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타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온다. 결국은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넣어주시면, 대입하시면 되고, 또 초점의 좌표도 이제 본래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0이었는데 mn을 더해주고, 또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0이었는데 mn을 더해준 것밖에는 차이점이 없고, 중심의 좌표도 0,0에서 mn을 더해주시고, 꼭지점의 좌표도 a, 0, 마이너스 a, 0, 0,b, 0, 마이너스 b에서 각각 mn을 더해준 거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것은 평행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축의 길이와 그리고 단축의 길이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세로축으로 타원이 두 개의 초점이 있는다 하더라도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타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시면 되고, 초점도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각 mn을 더해주시면 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단축의 길이는 동일하다. 그리고 타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인데, 이 경우에도 타원이 곡선이고 직선하고 만나는 상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서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타원과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연립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외우시는 식이 당연히 아니고, 우리가 문제에서 하나 이제 타원과 또 직선을 연립을 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로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 타원의 접선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m이 주어진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타원이
기울기 a제곱분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것으로 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외워서 우리가 쓰셔야 되는 공식인데 어떻게 나온 것인지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타원이 이렇게 있는 상태잖아, 그지? 기울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기울기 m이 주어진 상태에서 자, 접선은 실제로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같은 어떤 기울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두 개의 접선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우선은 1번 개념을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식을 우선은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기울기 m으로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m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타원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여기에다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그러면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2a제곱 mnx 플러스 a제곱 n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d는 4a제곱 b제곱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n제곱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자, 얘가 이제 0이어야 되지 접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타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a와 b는 0이 아니어야 하고 그러므로 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n제곱은 0이다. 따라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므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2a제곱 m제곱 플러스 b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직선이 나왔지, 그지? 자, 그리고 이제 2번의 경우에는 타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타원 위의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결과적으로 역시 외워서 쓰시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역시 한 가지 체크할 것은 x제곱 대신에 x1x를 이렇게 대입을 했다. 그리고 y제곱 대신에 y1 y를 대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외우시기가 좋으실 거고 이런 패턴을 따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포물선에서도 x제곱은 x1, x 이렇게 변형을 했었거든. 2번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y1이 0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은 문제에서 이제 x1, y1은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y-y1은 m, x-x1이다. 그리고 얘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m인 자,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얘를 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의 두 개의 직선, 그지? 자, 우리가 2번 같은 경우는 1번 공식을 이용을 해서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 두 개의 이제 직선 중 이제 하나가 1과 같은 거지. 자, 기울기를 같은 값으로 설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m으로 설정한 상태여서 같습니다. 따라서 y절편의 제곱이 같다. y절편의 제곱은 1과 2가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m1 플러스 y1의 제곱은 1에서 y절편의 제곱이지. 그리고 2에서의 y절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x1의 제곱 m제곱 플러스 2x1 y1 m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0 그리고 얘를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x1과 y1은 타원의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x1, y1을 대입을 했을 때 이렇게 되고 a제곱 마이너스 x1의 제곱은 b제곱분의 a제곱 y1의 제곱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넘겨서 양변에다가 a제곱을 곱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a제곱분의 b제곱 x1의 제곱 그래서 얘를 3에 대입하면 a분의 b y1 m 플러스 a분의 b x1의 전체 제곱은 0.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m은 마이너스 a제곱분의 y1 분의 b제곱 x1 이렇게 이제 m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을 따라서 1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a제곱 y1 분의 b제곱 x1 x 플러스 a제곱 y1 분의 b제곱 x1의 제곱 플러스 y1 이렇게 돼서 b분의 y1 y는 플러스 a제곱분의 x1 x 플러스 a제곱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1의 제곱으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 상태에서 여기는 제곱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변변에다가 b제곱분의 y1을 곱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1입니다, 그치?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 a제곱분의 x1x b제곱분의 y1 y는 1이라는 외워두셔야 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y1이 0이 아닐 때고 이제 y1이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 그래서 이 y1이 0이게 되면은 식에다가 y1을 대입을 했을 때 x1은 a 또 x1이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 이제 위식에 대입하면은 위식에 대입하면 각각 자, x1은 a 그러니까 y1이 0일 때 이제 x1은 a, x1은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시게 되면 x는 a 그리고 x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식에다가 넣은 결과하고 실제로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자,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이제 타원이 있는데 자, 이 타원에서 y1이 0인 경우는 이제 이 경우랑 이 경우잖아. 이때의 접선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두 개의 접선이. 그래서 실제로 x는 a, x는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것이 맞네. 그래서 그림과 같이 a, 0 그리고 마이너스 a, 0에서의 접선과 일치한다. 일치함으로 왜 일치하느냐면 y1이 0일 때 x1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는데 그림의 상황에서 봤을 때도 맞거든. 그러니까 공식에 넣었을 때도 실제 x는 마이너스 a, x는 a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공식을 y1이 0일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b제곱분의 x1 x 플러스 b제곱분의 y1 y 로는 1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이 식은 일반화된 식이다. y1이 0이든 0이 아니든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식이다 라는 결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